그 당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 앞에서 저희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프리어그를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똑같이 눈을 감고 안대를 끼고 이제 두 팔을 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제 일본 뭐 노제팬 운동 계속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떤 한 아이가 뭐 수학여행으로 같이 이렇게 수요 집회에 참여한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아이가 저한테 딱 달려오면서 안는 거예요. 안으면서 언니, 저희 엄마도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때 막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막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쪽발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뭐 투정도 부리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투정 부렸던 건 엄마한테 되게 미안한 것 같고, 그런다고 뭐 해결되는 건 없었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친구랑 또 싸우지 말아야겠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내가 되면은 일본 엄마를 가진 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 있었어, 그렇게 좀 주변에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구독자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일본어で、はい、はじめまして。私は日韓国籍者たちの金영경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한일 국적자들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순박한 남자 박순규라고 합니다. 미나상 konnichiwa. 스나오나 오토코 박순규と申します.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한일 국적자들은 어떤 단체일까요? 한인구독자들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 분으로 이루어진 이제 단체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2019년 그 노재팬 시기 당시에 반한 감정과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하던 가운데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한인구독자들입니다. 한일 국적자들은 특정 이념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활동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한일 국적자들 이름 그대로 이제 한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일 혼혈들은 물론이고, 한국인이나 일본인, 저희의 비전인 한일 관계 우호 증진, 이런 뜻만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노제팬 불매운동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그 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노 재팬 당시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심각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도 있죠. 저희가 한일 국적자들이 출범하게 된 계기도 그런 심각한 시기에 많은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받고 출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출범할 때는 좀 일본에서 좀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으로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좀 들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일본의 어떤 정치적 입장 차이는 너무나도 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서 좀 한국, 일본 양국에서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기업과 국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매운동에 동참 아닌 동참을 했었던 입장이었는데, 또 어머니가 일본인인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유니클로 백화점이 막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 이제 두 일본인 아주머니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아, 이게 불매운동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좀 그렇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었던 그런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노제팬 당시 허그 한일 평화 캠페인을 하셨는데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가 이때 제가 프리어그를 했을 때 당시가 23살이었거든요. 23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눈을 감고 이제 팔을 열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국과 일본 그 당시에 싸우고 있고 서로 이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미래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를
극복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한테 반응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가 원하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 앞에서 저희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프리어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똑같이 눈을 감고 안대를 끼고 이제 두 팔을 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제 일본 뭐 노제팬 운동 계속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떤 한 아이가 뭐 수학여행으로 같이 이렇게 수요 집회에 참여한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아이가 저한테 딱 달려오면서 안는 거예요. 안으면서 언니, 저희 엄마도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너무 시끄러웠고 그리고 정말 정신없는 그 가운데 그 아이 목소리만 딱 기억에 남았던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앞으로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가 다시는 이제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허그 캠페인 외에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작년에 가장 저희가 중점을 기울였던 프로젝트인데요. 한일 라이크 스피치 콘테스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본에서 제일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한국을 이제 싫어하고 한국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데모 시위 같은 그런 헤이트 스피치가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이제 라이크 스피치를 하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시작이 됐었고 이제 좀 유학생들 중심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국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한일 혼혈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본에서 시집 온 그 한국에서 시집살이 하고 있는 일본 아주머니들까지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스피치를 해줬고 되게 감동적인 내용도 많고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도 좀 지속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된 문제 중 하나가 계엄입니다. 일본 사회는 계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일본에 없지만 조금 일본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해보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생각을 하면은 일본에서는 한국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상당히 보도 양이 많고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관련 사태 때도 오죽 조국 뉴스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면 일본 법무부 장관 이름은 몰라도 일본인들이 조국 장관 이름은 알 거라고 할 정도로 뭐 이제 양파남이라고 했을 때뭐 담아내기 오또꼬라고 그거를 직역해가지고 막 일본에서도 막 보도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무슨 정치 이슈가 있으면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아마 개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일본인 특성상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열띤 토론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거를 일본 근현대사에서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 자체라든지 그래서 계엄이 뭔데라는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낯설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되게 일본의 되게 호의적인 대통령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외교에서도 뭐 셔틀 외교라든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그 정치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는 민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다른 문제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시절에 이제 그 전후에 제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일본의 정치에 비해서 한국 정치는 조금 불안정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태도가 바뀌고 또 어떻게 대통령,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냐. 일본에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이제 끌어내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상당한 뭐 충격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도 어떤 그런 뭔가 국민들의 불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탄핵을 못 시키니까 한국의 어떤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하고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민사회가 정치에 관심이 되게 높고 그런 부분은 또 높게 평가하는 그래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 국적자라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난감하거나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면 국적을 줄 수 있어요. 이제 호적 제도가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호적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제 어머니랑 이제 외할아버지 쪽 호적에 제가 이제 출생 신고를 올리게 되고, 근데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이런 식으로 일본 호적이라든지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새 학기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 역사 수업 시간에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일제 탄압에 대한 거를 이제 가르치는 시간에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학생이 뒤를 돌아봐서 저를 쳐다보면서 조금 그랬던 기억, 그게 어떤 사진의 한 장면처럼 그런 기억이 남아 있고, 또 초등학교 때 막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막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쪽발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뭐 투정도 부리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투정 부렸던 건 엄마한테 되게 미안한 것 같고, 그런다고 뭐 해결되는 건 없었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친구랑 또 싸우지 말아야겠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내가 되면은 일본 엄마를 가진 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 있었어. 그렇게 좀 주변에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좀 마음을 많이 다잡고 그렇게 성장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가지고 뭐 야끼우동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흔히 알 수 없는 그런 도시락 같은 걸 싸왔을 때는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이렇게 진행했었었는데 그 딱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많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싸울 때 쪽발이 뭐 나카무라상 안 들어본 이야기가 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들어본 이야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욕도 많이 들었었고 특히나 역사 수업 때 일제강점기나 이런 수업 때마다 갑자기 선생님들이 저를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너를 얘기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 주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다문화 아이들 방과 후 시간에 케어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어떤 한 아이가 엄청 그러니까 주눅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 친구 왜 주눅 들어 있냐 했는데 이 친구 부모님 중 한 분도 일본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많은 상처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 듣고 아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친구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들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한인구조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인데 일본의 청년들은 어떤가요? 우선은 뭐 한국 미디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듯이 뭐 방탄소년단, 뭐 배용준의 연사마, 뭐 동방신기, 이제 케이팝 스타들의 인기가 엄청 났었고요. 진짜 일본에 있을 때 시차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시노쿠보라든지 뭐 이제는 시노쿠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인 거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그런 한국 연예인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이제 메이저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요리점에서 알바하던 때 알던 일본 친구들인데, 일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여자 대학생인데 쇼미더머니를 보고 바비가 누군지를 알고, 남자 대학생인데 뭐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 아이돌 중에 뭐 유명한 사람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좀 별로 안 유명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알고, 그리고 그런 케이팝 이외에서도 한국 음식 이런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시절에도 치즈 닭갈비가 워낙에 유행을 해가지고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출시돼가지고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진짜 한국 음식은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음식이고, 어디 가나 근처에 한국 음식점은 꼭 있고,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젊은 층의 소비,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소비하는 연령층은 되게 다양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K-뷰티나 이런 것도 요즘 이제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일본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자친구들 진짜 만나고 싶다, 친구 되고 싶다, 이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정도로 정말 한국의 미디어나 이제 한국에 관련된 이제 대중문화 이런 거를 확실히 소비하는 부분도 많이 봤고, 그리고 특히나 그 코로나 때는 도한놀이라고 있었어요. 도한놀이가 이제 한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한국 문화 너무 즐기고 싶고 하니까 호텔을 잡아가지고 호텔에 이제 일본 친구들이 호텔 잡아서 한국 과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놀이를 즐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스럽다. 그러니까 한국구 뽀이라고 해가지고 뭐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이나 화장 같은 게 좀 한국 스타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구 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이 좀 못 사는 나라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안 했는데 너 좀 한국인 느낌 난다라는 말이 이제 칭찬이 돼 있는 그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20대에서 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인 부모님 세대들과 2030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아무래도 세대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5, 60대 일본의 5, 60대 분들은 한국이 정말 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일본이 조금 더 경제 입장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3, 40대 분들은 아무래도 그때 한창 윤사마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도 조금 팬덤 문화, 그 당시에도 팬덤 문화가 있었으니까 윤사마 이런 인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 30대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K-팝 그리고 K 아이돌 뭐 등등의 일단 K 뷰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한국에 조금 굉장히 크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넓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일본인 강제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명백하게 북한이 너무나 잘못한 그냥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입장에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뭐 가족을 되찾고 싶고 억울한 그런 심정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 뭐라고 할까요? 생사도 알 수 없고 뭐 다른 나라랑도 연계를 해가지고 뭐 일본 말고도 피해를 본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랑도 연계를 하고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가족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주목을 많이 못 받다가 가족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 주목을 받아서 뭐 알아보니까 2002년에 처음으로 북한이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 납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 자체가 되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뭐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진짜 죽은 사람인지도 일본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원 자체도 북한에서 그러니까 발표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납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제 해방 직후에 제일교포 중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일교포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이랑 뭐 결혼을 했거나 뭐 결혼 준비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북한으로 이제 돌아간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북한에 살다가 일본으로 와서 살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랑 돌아간 북한 사람들 있는 거죠. 자의에 의해서 갔지만 그런 일본인들도 연락도 안 되고 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른 건이긴 한데 이제 제1교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여담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반일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한일 국적자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한일 국적자들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각각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두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입장에서 제3의 목소리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민간 차원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더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거기 프레임에 이제 빠져서 뭐 우리 사이가 되게 안 좋다고
이렇게 안 좋을까 이렇게 좀 뭐랄까 일본말로 가까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말이 옆 나라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옆에 나라하고 사이 좋은 나라는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이가 좋았으면 국경선이 그어졌겠냐. 다른 나라들도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전쟁 엄청 하다가 겨우겨우 뭐 연합한 거잖아요. 한국이랑 일본이 옆 나라기 때문에 서로 뭐 안 좋은 감정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서로 좋아하는 것도 많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일 관계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된 한국과 일본이 인구수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걸 합쳤을 때 상당히 커다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일본보다는 좀 중국이 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좋은 시너지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일 국적자들도 그러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Together for Tomorrow라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일 국적자들 민간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